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글로벌 투자 라이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김승현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 반도체 전문가인 미래에셋 증권 김영권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장 많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40분 동안 핵심 지표로 알아보는 반도체 시장,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웨비나 순서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반도체 시장 전망입니다. 이 파트는 저희 왼쪽에 있는 김영권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손쉬운 방법,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에 대해서 설명드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시간 상황에 따라서 Q&A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요 화면, 요 기사는 최근에 가장 많이 보시는 기사일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올해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현대차,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고요. 테슬라라든지 다른 GM 그런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공장을 셧다운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이폰, 그다음에 월풀 냉장고 같은 곳에도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품귀 현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등과 같은 그런 업체를 불러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작년 10월경이죠. 코로나 시국 때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ASML과 같은 그런 반도체 협력 논의를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야말로 반도체 부족이 글로벌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반도체 부족이 특히나 더 이슈가 되었을까요? 네,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쉬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아래 테마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쭉 짧게 보시면은 전기차, 클라우드, 바이오부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커머스, 원격 의료, 사물 인터넷, SNS, 그다음에 5G까지. 네, 정답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에 있는 그런 테마들이 바로 반도체가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바이오 같은 것만 보더라도 반도체 기술을 접목해서 진단 센서라든지 바이오 센서와 같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흔히 반도체를 바로 4차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는데요. 반도체 그 자체만으로는 결과물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4차 산업혁명에는 바로 없어서는 안 될 오히려 핵심 키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와 4차 산업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걸까요? 좀 표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이러한 패러다임이 최근에 바뀌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들이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5G와 같은 신산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혁신 기업들은 아래 나와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 밀접한 밸류 체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컴퓨팅 같은 곳에서는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를 넘어선 지능형 반도체라고도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가 데이터를 단순히 프로그램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다면은 지능형 반도체는 인간의 뇌처럼 기억, 연산 같은 걸 대량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AI와 딥러닝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 이상의 성장이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1940년도에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이래로 7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발표한 무어의 법칙도 있죠. 반도체가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인데요. 어쩌면 지금 시대, 바로 BBI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더 큰 반도체 시장의 발전의 바로 문턱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 시장은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우선 왼쪽 표 한번 봐주시면은 반도체 분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분류는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분류 기준으로 보시면은 반도체는 크게 30%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이 기억하는 그런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바로 비메모리,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와 같이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컴퓨터, CPU 같은 거 아니면 모바일, 그다음에 복합형 반도체, 차량형 반도체 같은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반도체 시장 규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앞으로 더욱더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헤드라인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앞으로 반도체 쇼티지다 라고 해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삼성전자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반드시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반도체에 대한 뷰로 삼성전자만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함께 투자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특히 기사가 떴죠. 4월 16일 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약 13조 원의 삼성전자 배당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또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러한 배당금에 대한 재투자를 투자자분들께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비메모리 시장 갈수록 커지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비메모리 시장 한번 또 국가별 그리고 업체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가장 역사가 깊은 나라죠. 미국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럽, 대만, 일본 요 순입니다. 그러면 한번 업체별, 한번 기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TSMC, 퀄컴, 브로드컴, 그리고 삼성,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해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요 기업들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요 업체들이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마켓쉐어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건 연구원이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시장이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고 성장성이 많이 이제 가시적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왜 그렇게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좋은가, 그리고 특히 반도체 시장, 그 추상적인 반도체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노출되어 있는 특히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라는 이 부품은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 축은 이제 스마트폰이고요. 한 축은 이제 서버입니다. 서버라는 단어 과거에는 많이 생소하셨겠지만 최근에 3, 4년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서버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스마트폰이 큰 반도체 수요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서버를 사는 주체는 누구인가 보시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업체들을 주로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는데요. 스케일이 아주 크다라고 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이 하이퍼스케일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텐센트, 알리바바가 모두 대표적인 세계를 선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투자 규모를 늘려야지 서버를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서버를 많이 구매해야 서버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아까 말씀 주신 지능형 반도체 또는 CPU 또는 메모리 할 거 없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소위 이제 KPEX라고 하는데요. 자본 지출이라고 하죠. 자본 지출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가 보시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이 자본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8년도에 급격한 한 단계 성장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숨고르기가 약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나스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다소 이렇게 힘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셨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2019년은 2018년 대비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었습니다. 한번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잠시 좀 쉬는 구간이었고 다시 작년에 코로나를 시작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 미팅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서버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서 서버에 대한 구매가 뒤이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2021년, 2022년도 이와 같은 업체들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업체들별로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당장 이 업체들의 주가라는 부분과 또는 실적이라는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KPEX, 자본 지출을 얼마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인 올해 1월에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요. 공식적인 코멘트는 이제 전년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때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자들한테 공언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패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4분기 때,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을 잘 구비를 해놓고 1, 2, 3분기 예산을 잘 사용하고 마지막 회계분기 때 자녀 예산을 한 번에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준으로 회계분기 4분기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2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다고 공언한 사실을 봤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투자가 다시 강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반기 때 또 일부 투자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 때 또 한 번의 강세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신 페이스북 아시죠? 이제 페이스북의 자본 투자를 보시면 올해 페이스북의 자본 투자의 그 경향을 보시면 작년부터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업체들이 불안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광고가 좀 어렵기도 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0.4%밖에 늘지 않는 자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페이스북이 서버를 거의 사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에 작년 4분기 때 실적 발표에 캐펙스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투자 못다한 것을 올해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러한 자본 투자는 서버 업체들에서의 자본 투자는 미룰 수 없는 부분이고 못다한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다시 하면서 서비스의 품질과 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트래픽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공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봤을 때 올해, 내년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서버에 대한 구매는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드디어 때가 도래했다, 때가 왔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때가 왔느냐? 바로 대대적인 서버의 교체 주기가 도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14, 15, 16년 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2014, 15, 16년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기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인터넷 업체들이 서버를 약 158만 대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모든 서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ODM 서버라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서버가 있는데요. 이 서버를 158만 대씩 구매를 하던 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붐이 일면서 2017년부터 약 74만 대를 추가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158만 대였기 때문에 과거 사용한 양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 더 구매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부터 딥러닝, AI, 그다음에 SNS가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수요가 발생된 것인데, 이 서버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와 좀 다르게 24시간 동안 켜놓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24시간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으시고 24시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서버들도 24시간 사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컴퓨터는 수명이 언젠가 다닳게 돼 있습니다. 그 수명이 업계 전반적으로 한 4년 정도다라고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7년 때부터 급격하게 발생한 이 서버 수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돌아간 서버가 2021년부터는 교체 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 그때 강하게 저희가 이제 수요의 증가를 목도했는데요. 그런 수요가 2021년에도 다시 한번 올 수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그 다음에 투자뿐만 아니고 과거에 투자해 놓은 것들에 대한 교체 주기가 임박하면서 서버에 대한 빅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서버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인텔,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서버형 메모리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AMD, 그다음에 자일링스,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서버용 반도체에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서버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또 이제 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 있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하고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결국 누군가는 많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채굴하는 것이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컴퓨터로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컴퓨터에는 특히 다른 부품도 아니고 이 그래픽 카드라고 GPU라고 불리는 이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수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른쪽 보시듯이 단순한 부품이지만 이 그래픽 카드의 최근 가격이 1년 새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접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 주된 업체인 엔비디아, AMD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서버,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수요에 이어서 큰 수요 성장 동력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왼쪽 차트의 전체 기둥의 높이가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추가적인 성장은 이제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지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것이고, 집에 계신 자녀분들 뿐만 아니고 어르신들까지 전부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추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수 성장은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주목하는 시장은 바로 5G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5G 스마트폰의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5G 스마트폰이 전환되면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긍정적이냐라고 보면, 바로 오른쪽 보시는 차트처럼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저희가 정확한 단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Sub6라는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이 Sub6가
대표적인 5G 통신 방식의 일종이고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익숙하신 4G, 기존의 LT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막대 높이가 의존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통신 방식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메모리가 얼마나 탑재되는가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4G 방식에서는 스마트폰 한 대당 한 3에서 4GB 정도의 3에서 4 정도 스케일의 D램을 탑재했다고 하면은 5G 스마트폰에서는 글로벌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탑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스마트폰을 한 대 사더라도 4G 스마트폰에서 사던 것을 5G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스마트폰 수량이 멈춰 있더라도 그 스마트폰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내부적에 반도체 탑재량이 늘어난다. 단편적으로 이 메모리 탑재량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탑재뿐만 아니고 안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G를 구동시키기 위한 부품들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의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수요는 멈춰 있어도 5G로 넘어가면 반도체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5G가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신제품, 통신사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5G 익숙하십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아직 모든 분들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 오늘 나온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입니다. 3월 달 기준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집계가 돼서 나왔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전체 막대기가 높이가 아니고요. 전체 막대기의 높이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이 월별로 좀 이 등락을 거듭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상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마트폰 내에서의 이 5G 스마트폰 침투율입니다. 오늘부로 76%의 중국 스마트폰의 76%가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76%가 이제 5G 폰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착각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 중국 전체 스마트폰의 76%는 아닙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양이 점차 이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지난달에 판매된 양 중에 76%는 5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미 침투되어 있는 4G 폰들을 5G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면서 5G가 주도하는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G에 노출되게 되면은 5G에 관련된 반도체 업체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에 많이 침투하고 있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신 5G 스마트폰의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AP를 만드는 퀄컴, 그 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스카이웍스, 코보 이런 대표적인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G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통신 장비용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주제, 서버와 스마트폰, 5G를 대표적으로 하는 스마트폰에 노출된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들입니다. 반도체를 본인들이 뚝딱뚝딱 만드는 업체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있고요. 인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업체들은 대부분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럼 열심히 이 설계한 업체들이 수요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을 팔고 싶은데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산을 해주는 업체를 바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익숙하게 접하신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른쪽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전체 파운드리 업체들 중에 과반수 이상의 수요를 차지하는 업체가 대만에 있는 TSMC이고요. 이 TSMC를 뒤이어서 UMC 글로벌 파운드리즈 있지만 UMC는 이제 대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비상장 업체이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죠. 이 대표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대만뿐만 아니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이 TSMC라는 업체를 주목해 보시면 파운드리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을 뿐만 아니고 기존에도 높았지만 이 점유율을 조금 더 높이고 이 시장의 지배력을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왼쪽 보시다시피 올해 2021년 투자를 약 28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조에서 3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TSMC의 주가가 엄청나게 강했을 때 TSMC가 약 17빌리언의 투자를 결정했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는구나. 드디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구나 라고 그때도 놀랐었는데 올해의 투자는 재작년 대비 약 2배에 임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 투자가 의미하는 바는 TSMC 자체에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뒤에 좀 한 두 페이지 이후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TSMC가 이렇게 많이 캐펙스를 투자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니 사실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체, 설계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퀄컴, 그 다음에 엔비디아, AMD 같은 업체들은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구역, 특정 지역, 그 다음에 특정 국가에 많이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미국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인텔이라는 미국 대표 반도체 업체, 지금까지는 본인들만이 사용하는 본인들만의 반도체를 생산해서 팔던 업체가 앞으로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패밀리스들, 엔비디아, 퀄컴, AMD들의 의뢰를 받아서 본인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이 비즈니스를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향후 3년 동안 약 20빌리언, 약 20조 원 정도의 자본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선언을 했습니다. TSMC가 1년에 28빌리언을 투자하는 거에 28조를 투자한 거에 비하면 3년에 20조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텔과 TSMC가 워낙 큰 규모의 투자를 하니까 이 정도로 좀 적다라고 보실 수 있고 사실은 다른 업체들이 모두 다른 인텔과 TSMC를 제외한 파운드리 2위, 3위, 4위 업체들의 투자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적은 규모가 아니고 오히려 훨씬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에는 TSMC와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업체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투자하는 거냐면 다른 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땅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인력 투자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도체 장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장비는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냐? 오른쪽 차트 보시듯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의 점유율은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ASML, 램리서치, KLA, 텐코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글로벌 전체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가운데 이 상위 4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업체가 모두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해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업체들은 대표적인 전공정 업체들인데요. 후공정 업체인 테러다인, 오른쪽에 상단에 위치해 있는 테러다인이라는 업체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고 이런 장비 업체들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 장비 업체들과 장비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화 장비인 브룩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넣어서 장비를 돌리는가 하면은 저희 이제 반도체 소재를 많이 집어넣어서 장비를 돌리겠죠. 대표적인 업체인 이제 엔테그레스, 그다음에 CMC 머티리얼즈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간략하게 랩업을 하자면 데이터 센터들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들이 과거에 17년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교체 주기로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서버 시장이 밝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G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대수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스마트폰 내에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서버형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5G형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반도체의 설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 누군가는 생산을 해줘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TSMC의 설비 투자가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TSMC의 설비 투자가 가파른 부분은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살짝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텔을 비롯한 대표적인 미국 업체들도 설비 투자 경쟁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요가 덩달아서 올라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요 그 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의 골고루 이 하나의 큰 흐름에 따라서 모든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간략한 업황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김승현 팀장님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건 연구원이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가 각각의 한 4가지 정도의 지표 등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영건 연구원이 설명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채팅창을 또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 뭐 시황에 대한 질문, 그리고 상품에 대한 질문들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제가 3번째 파트 끝나고 다시 김영건 연구원과 얘기하면서 궁금증을 좀 풀어가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째, 제가 중간에 또 댓글을 또 많이 봤는데 이런 질문 또 주셨더라고요. 아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좋은 거는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삭스, SOX라는 ETF가 있는데 요거랑은 또 어떤 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증 같이 해결해 드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네, 이 사진은 지수 사업자죠. 이 ETF의 지수 사업자인 나스닥에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의 상장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의 전광판 광고입니다. 나스닥도 이제 한국 시장을 또 주목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또 이렇게 좋은 상품 그리고 바로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삭스와의 차이점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김영건 연구원이 말씀을 했지만은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소재, 장비까지 전반에 투자하는 게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의 하나의 그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큰 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또 뽑아왔는데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4차 산업혁명 테마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고 계십니다.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이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의 투자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투자를 하시는데 삼성전자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글로벌 반도체, 특히 성장이 예상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꼭 투자를 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의 개요 그리고 기초지수 방법론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명칭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이고요. 그리고 산출 기간은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기초지수 방법론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대상 종목은 미국 나스닥, 그다음에 NIS와 같이 미국의 거래소 상장 종목 중에서 산업분류 기준 반도체 그리고 프로덕션 테크놀로지 이퀴프먼트에 속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유동성, 그 다음에 규모, 기타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구성 종목이고요. 유동, 시총 가중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당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바로 분기 리밸런싱입니다. ETF의 장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분기 리밸런싱입니다. 저희가 각각의 종목으로 갖고 있게 되면은 특정 종목이 올랐을 때 그 종목을 이렇게 재배분하는 걸 사실 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비용도 발생하고요. 근데 ETF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러한 분기 리밸런싱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왜 삼성전자가 없냐? 근데 TSMC는 왜 있냐? 그리고 뭐 다른 유럽 기업들은 또 왜 있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ADR로 상장된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구성 또 한번 표로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은 계속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미국의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래쪽에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사업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안 된다. 한 70%를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가 바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점인데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만 갖고 있는 비중보다는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55%,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 분류만 보더라도 IDM 뭐 전체를 다 하는 그런 반도체 그런 영역인데요. 전체 다 하는 쪽 IDM이 37%뿐만 아니라 뭐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 그리고 소재까지 이 다양한 반도체 사이클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주요 구성 종목 한 6개 정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도 하시는데요. 통신칩의 대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반도체에서도 역시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IDM 1위 기업이고요. 김영건 연구원이 또 인텔도 파운드리 쪽에도 많은 투자를 시작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GPU 명실상궁 1위 기업입니다. 게임이라든지 전문 시각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바로 꼭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 역시나 또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이죠. 대만 기업이지만 ADR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 소재의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ASML을 좀 꼽았습니다. 노광 장비 대표 기업인데요. 짧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산화, 노광에서부터 이런 패키징 단계까지 한 8개 정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요 8개 공정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노광 공정입니다. 노광은 뉴스나 아니면 TV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실리콘 이 웨이퍼 위에서 반도체 회로를 빛으로 새기는 단계인데요. 반도체의 설계도이자 반도체 그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동그라한 반도체 판에 이렇게 빗금 같은 거 새겨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네덜란드 본사로 직접 날아가서 협상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같이 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장비 대표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상품 개요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금요일 날 상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과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내었던 내용 요 슬라이드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의 ETF, 싹스하고 한번 좀 비교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 슬라이드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두 번째는 원화 투자, 세 번째는 한국 시간 거래입니다. 요 2개의 ETF는 기초 자산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 연금으로 ETF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죠. 개인연금과 DCIRP, NH투자증권에서 바로 연금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원화로 투자하게 됩니다. 원화로 투자하게 된다는 말은 별도의 환전 비용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성과입니다. 나스닥 100과 비교해서 높은 성과를 또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ETF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페이지만 또 기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테마의 필수 요소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 배당금이 나오는데요. 반도체 전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 지원으로 반도체는 크게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Q&A 하나 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용건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좀 보니까 반도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한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죠. 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크게 스케일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향후 한 10년 정도는 4차 산업이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많은 수요로 여기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예를 들면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반도체를 본인들이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등장하지 않았지만 새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오늘 바이든 정부에서의 결정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수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성장성이 뛰어난 부분이고 이 부분 이외에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반증으로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좋은 말씀 주셨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일 종목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그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에서도 ETF를 통한 투자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미래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홈페이지 네이버나 구글에서 바로 입력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미래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홈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